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종우 애니원 공동 창업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종. 자, 저희가 오늘 나눠볼 주제가요. 이더리움 개발자 연례 컨퍼런스죠. 데브콘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진행됐다는 이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데브콘 행사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데브콘이라는 행사가 이제 기존 이제 개발 시장도 있을 때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은 데브콘이라는 이제 컨퍼런스를 여는데 네. 이제 이더리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개발자로 이제 빌더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데브콘을 이제 첫 번째 이제 행사를 이제 열었고 네. 지금 이제 6차례로 지금 올해 이제 방금 10월 11일부터 14일 때 이제 콜롬비아 네. 이제 보고타에서 데브콘 6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 네. 데브콘 아마도 포스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데브는 이제 개발자들을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고, 컨은 컨퍼런스의 네. 이제 약어이고요. 그림 보면은 이제 그 유니콘이 있는데 저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이더리움 팬들 그리고 이더리움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행사들을 좀 살펴보면 데브콘은 항상 그 향후 2, 3년 정도의 어떤 트렌드, 크립토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행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어떤 그런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좀 추측이 되는 중요한 체인 중에 하나인데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이번에는 사실 저는 이제 데브콘 이제 5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3년 전에 어떻게 보면 2019년에 네. 코로나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최했던 이제 컨퍼런스인데 그렇죠. 근데 그때 컨퍼런스 때는 이제 워낙 아직까지는 그때 디파이가 아직 핫해질 전 무렵에 이제 예, 시작했던 그렇죠, 컨퍼런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근 3년 안에 이더리움 안에서 이제 머지랑 관련된 이제 하나의 단어로 되면 이 머지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머지 뒤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되면 방금 EIP 4844 네. 아니면 레이아웃 의 솔루션 아니면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CK 네. 이제 영지 증명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빌더들이 많이 이제 토론했었고 이제 그 중에 제일 많이 논의를 했었던 게 이제 영지 증명 쪽입니다. 네. EIP 4844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이더리움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업데이트 뭔가를 변경하는 제안 앞에는 보통 EIP가 네, 붙고요. 맞습니다. 4844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거 EIP 4844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토론해 보자면 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더리움 이제 확장성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아웃 2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렇죠. 레이아웃 2는 결국에는 네. 이제 이더리움을 위해서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더리움이 워낙 느리고 가스 프라이스가 너무 비싸다 보니 네. 이제 레이아웃 2에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자 하는데 근데 레이아웃 2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이더리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레이아웃 계층이 있다 보니 이제 이제 레이아웃 2도 어떻게 보면 좀 사용자가 많이 몰리면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환경이 네.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 EIP 4844를 간단히 얘기해 주자면 이 레이아웃 2 방금 레이아웃 2랑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 그 비용을 감소시켜 준다는 이제 비용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대략 그런 내용의 네, 네, 제안이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빌더들이 그리고 있는 크립토 메타의 특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데브콘 5에 이제 그때는 이제 워낙 디파이가 이제 완전 메타를 잡아보겠다 해서 이제 디파이가 정말 그때 한 데브콘 행사 한 60, 70% 내용이 다 디파이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이제 기술 쪽으로 좀 더 많이 좀 치중돼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네. 얘기했듯이 이제 뭐 다음에 흐름을 이제 메타를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아마 레이아웃 2가 아마 좀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레이아웃 2랑 영지지 증명이 어떻게 같이 활용되면서 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어떻게 보면 좀 유력한 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번에 NFT랑 디파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워낙 지금 디파이나 NFT는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NFT의 유동성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뒤로 이제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에 들어가다 보니 이게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는 적었지만 그래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사실 이제 데브콘이 이렇게 3년 동안 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 열리지를 못하면서 네. 사실 디파이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충분히 더 얘기가 되었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얘기 못하고 지금 약간 유행이 지나간 그런 느낌이 오히려 있죠. 분야별로 세 분에서 이제 좀 질문들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9월에 진행됐던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어떤 이더리움 생태계 구성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레이어 2 솔루션 관련한 내용들이랄지 네. 또 이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최근 이제 암호화폐 둘러싼 글로벌 규제에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퍼블릭 굿즈 또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제 보고타 데브콘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선은 이제 기술 인프라 쪽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기술 인프라요? 대부분의 어떻게 예. 이제 기술 인프라가 이번에 비중이 워낙 이제 큰 영역을 이제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ERP 4844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레이어 2에 레이어 1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감속해 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제안이에요. 근데 이 제안이 이제 내년 2월쯤에 이제 메인넷에 적용될 이제 매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기술 개발 이제 롤업 프로젝트들 이제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은 좀 더 EIP 4844 쪽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PBS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PBS는 저희가 이제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이제 MEB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MEB가 얘기했듯이 이게 채굴자에 대한 권한이 정말 매우 강했어요. 네. 근데 이 채굴자에 대한 이 권한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분산시켜보자 해서 이제 블록 제한자랑 블록 빌더로 이제 나누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채굴자가 뭐 맘대로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하면 지금 같은 환경은 이제 뭐 블록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빌더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좀 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PBS 부분도 이제 계속 뭐 논의는 하고 있지만, 네, 이거를 이제 프로토콜 단에서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를 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앞서 설명됐던 영지식 증명 관련 솔루션들이 이 데브콘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GK EVM 관련 네, 세션들이 또 눈에 띄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일단 GK EVM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자면 일단 네. 영지식 증명은 아마 모를 수 있으니까 영지식 증명은 제가 정답을 몰라도 힌트만 알아도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풀 수 있는 게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활용할 수 있냐 할 때 이제 ZK 롤업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제 방금 레이어 2에서 되면 하나의 기술 스택인데, 네. 근데 이 방금 제가 그 기술을 이제 약간 RGB 형태로 이제 파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약간 기술을 이제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재 레이어 2 기술 중에서 ZK 롤업에서 이제 거기서 위에서 가동이 되려면 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ZK 롤업 위에서 가동되려면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드 코딩 돼 있어요. 하드 코딩 가되게 되면 이제 변경이 안 돼요. 코드 그렇죠. 같은 코딩이 거에서. 아예 되어 있어서 변경할 수 없는. 변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개발자가 거기 위해서 뭐 개발을 하기도 힘들어요. 환경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ZK EVM을 다룬 거는 우리 한번 개발자들이 ZK 롤업을 위해서 뭔가 한번 이더리움처럼 한번 개발해보자. 네. 한번 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ZK EVM에서 많이 이제 토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GK EVM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서도 한 뭐 2개가 제일 유명한데, 하나는 이제 스크롤이라는 프로젝트랑 하나는 이제 폴리곤 헤르메스라는 프로젝트였는데, 네.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이번 데브콘에서 본인의 어떻게 GK EVM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를 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VM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EVM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맞습니다. 약자이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인데, EVM이 호환이 되는 게 사실 그 동안에 이 블록체인들의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워낙 많은 자산들이 묶여 있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근데 GK 같은 경우는 이 영지식 증명 방식을 덮어 씌우기만 하면 호환성이 확 떨어져가지고 쓸 수가 없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맞습니다. 잘 쓸 수 있도록
지금 나온 솔루션 자체가 GK EV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렇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네, 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네.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네. 이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훑어드리고 맞습니다. 또 세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K EVM 관련 세션 얘기를 좀 이어봤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정 추상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꾸 네. 새로운 개념을 말씀드리다 네, 보니까 좀 네. 송구한데 영어로는 어카운트 업스트랙션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한 설명을 일단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 기술에 대해서 사실 좀 제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해드리면 좀 워낙 좀 딱딱할 것 같아서 네, 취지 정도를 말씀해 차라리 주시면. 이거에 대한 내러티브가 왜 나오는지라고 네. 생각했을 땐 현재 이더리움이 항상 이제 기술 인프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확장성이 이룰 것인지. 근데 그냥 마침 사실 어떻게 중요한 건 이거 유저가 사용을 해야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스 어덥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전진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컸었어요. 이더리움 대중화 생태계에서. 부분에서.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스 어덥션을 하려면 그럼 우리가 우선은 이제 지갑 인프라부터 개선해야 거 아니야? 왜냐면 지갑 자체가 로그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계정 추상화가 어떻게 이 인프라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드리면 이제 장점을 제가 한 4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이제 얘기드릴 거면 이제 하나는 이제 소셜 리커버리라고 네. 있는데 이제 보통 메타마스크나 이런 지갑들은 보통 프라이빗 키라는 게 정말 긴 문장을 이제 저장을 해야 외울 수 되잖아요. 없는 문장이죠. 예. 근데 이 계정 추상화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면 이 프라이빗 키가 없이 복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벌써 본인 SNS 플랫폼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이제 신뢰를 맺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만약 이 지갑을 잃어버린다 하면 나머지 2명이 제 지갑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거를 복구시킬 수 있어요. 제가 프라이빗 키를 없이.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그레이드 기능인데 네. 사실 지금 현재 지갑에 위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거래만 하거나, 약간 좀 전송만 하는 거죠. 전송만 하거나 아니면 디앱을 활용하는 건데, 근데 이 지갑 위에 자체에서도 뭔가 좀 이 단순한 이제 그 전송뿐만 아니라 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든 것도 이제 큰 장점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제일 큰 거는 항상 저희가 유저 메스 옵션 이제 대중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항상 가스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가스비용. 이더리움을 네. 이제 갖고 있어야 네. 하는데, 근데 이제 계정 추상화를 통해서 하면 이제 제가 이더리움이 없이도 이제 트랜지션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트랜지션을 보냈을 때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보낸다 하면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중개 비용을 이 지갑 개발사한테 이제 지급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필요 없이 가스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건데 이제 UX 개선인데 네. 이제 아마 이제 디파이나 이제 NFT를 많은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했다시피 이제 어프루브라는 이제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죠. 본인의 자산에 대한 허용이라는 이제 칭을 하는 건데, 근데 이 계정 추상화를 이용하면 이 어프루브 절차가 아예 없어져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유니스왑을 수업을 할 때마다 토큰 A, B에 대한 어프루브 둘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큰 A 어프루브, 이제 B도 어프루브, 트랜지션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기 전에 그 절차가 이미 2개, 3개 늘어났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아예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계정 추상화에 대해서 지난해 나왔던 제안을 보면 이더리움 수수료를 사용자가 아닌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바꾸는 이런 방안도 연구가 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 이더리움 체인의 사업적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EIP 4337 이제 그 계정 추상화부터 시작을 해서 되면 이 계정 추상화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있긴 해요. 이제 그렇죠. 알젠트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그 알젠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도 이제 DID 어떻게 보면 DID도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현재 블록체인에서 제 신뢰를 이제 검증할 수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 방금 계정 추상화랑 같이 엮이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아이디가 어떻게 보면 더 확고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아이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위해서 활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계속 점차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정 추상화가 제가 좀 반갑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뭐 이제 메서드 옵션 얘기하셨는데 블록체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크립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이전에 안 썼던 사람들한테 코인을 쓰게 하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애물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항상 내 지갑에 이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수수료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람이 지불하지 않고 어떤 뭐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그렇다고 하면 해당 기업이 그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지불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편하니까요. 맞아요. 그 실례로 아까 뭐 뉴스 시간에 잠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클레이튼 같은 경우가 초기에 수수료가 없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썼었던 그런 사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소셜 리커버리라고 해서 사실 그 뭐 메타마스크나 이런 그 블록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하게 되면 거래소에 딸려 있는 지갑 말고 따로 지갑 서비스를 쓸 때 가장 불편한 것이 그거거든요. 핸드폰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계정 자체를 뭐 쓴 지가 너무 오래돼서 로그인을 까먹어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 로그인 자체가 안 되게 되면 그 지갑에 들어있는 제 자산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복구가 굉장히 난감한데 그런 것들을 어떤 좀 실제 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뭐 몇 명 정도 해서 내가 지정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 인정하면 복구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계정 추상화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면 아무래도 이더리움 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머지 업데이트였는데요. 지난주에 나오셔서 그 한 차례 소개해 주셨어요. 네네네네.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더리움 업계에 상당히 좀 중앙화 논란이 생겼고 그런 우려가 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어떤 지분증명 전환과 동시에 어떤 규제의 문제들도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보고타 그 데브콘에서 나왔었던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좋습니다. 네, 우선은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 이제 데브콘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머지가 되면서 이제 블록 생산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록 생산자가 어떻게 기존 이제 proof of work 이제 작업 증명에서 마이닝 풀이 이제 블록을 생산했는데, 네, 지금 이제 밸리데이터가 이제 됐잖아요. 이제 POS가 너무 후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자본적인 포지션을 이제 생각했을 때 원래는 이제 크립토로 이제 암호화폐로 자생적으로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회사가 대체하면서 미국의 규제가 이제 속한 이제 기관들로 이제 대체가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외부에 대한 검열이 좀 더 심해졌다. 검열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게 이제 일단 이 데브콘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하셨던 중앙화 이슈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 워낙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POW 시대에 그 마이닝 풀이 가지고 있었던 중앙화 이슈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가 토네이도 캐시라고 해서 이제 지금 네, 마침 그림이 나오네요. 토네이도 캐시라고 해서 발신자를 숨겨주는 이더리움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거 곤란하다라고 규제를 하면서 이거 쓰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그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 후에 이제 MEV라고 해서 저희 이제 채굴할 때 저번 주에 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튜브에는 이제 연결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세 가지 중앙화 이슈가 있었는데 이 관련한 내용들도 똑같이 데브콘에서 지적이 됐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데브콘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세션 중에 한 가지 더 궁금한 세션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세계 각국 정부들이 각국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 만들기에 착수를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업계도 역시 이를 무시하지 않을 수 없나라는 뜻에서 이런 관련 세션들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이제 현재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EU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되면 정치적으로 이제 이게 여러 개 나뉘고 있는데 네. 네, 최근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토큰 발행에 대한 이제 규제를 점차 들어가려는 모습이 좀 보여요. 네. 예, 방금 얘기했듯이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이제 검열의 개입이 이제 가능하다 보니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개발하는 회사 자체를 뭔가 거기 위에서부터 뭔가 토큰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해서 거기서부터 단계부터 이제 검열을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이제 네. 막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토큰을 발행할지, 뭐 이 토큰의 속성이 무엇인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EU가 이제 2014년부터 아마 규제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2024년. 네, 맞습니다. 네, 예. 초장부터 잡겠다는 거죠. 앱을 네, 올리기도 맞습니다. 전에 뭐 네, 이런 거 맞습니다. 만들지 마세요라는 거가 맞습니다. 되고 있고 EU에서 특히 나오는 규제들에 대해서 데브콘에서 좀 얘기가 많이 됐다라는 네, 말씀 주셨고요. 네. 저는 좀 독특했던 게 좀 크립토 생태계를 지정학적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세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우선 이게 현재 이더리움 자체가 네. 이제 이번 데브콘의 이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큰 이제 밀었던 이제 하나의 주제였던 게 이제 탄소 중립이었거든요. 네. 이제 POS로 이제 시작을 되면서 POW에 이제 99.992%에 대한 이제 탄소를 이제 낮췄다라는 네. 걸 통해서 되면 이제 EU랑 미국에 대한 되면 서방권의 ESG를 정치를 좀 더 많이 밀어주고 있는 약간 보통 네. 시쳇말로 딸랑딸랑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있었죠. 이제 그쪽 형태로 이제 되면 밀고 있고 또 되면 이제 머지 뒤로 이제 머지 전에 큰 차이점은 머지 전에는 정말 중국의 세력권이 정말 컸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닝 풀이나 자본이나 이런 게 좀 많은 자본들이 이제 이더리움에 많이 이제 섞여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머지 뒤에 자체 뒤로 되면 시장도 이제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거의 미국 쪽에 있는 미국이랑 이제 EU 쪽에 있는 모든 막 규제나 아니면 막 자본 쪽으로 봤을 때도 인프라로 봤을 때도 이제 많이 이제 이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데브콘에 대한 종합적인 평을 좀 해주신다면. 아, 네. 우선은 제가 이제 데브콘 5랑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데브콘 네. 5는 이제 2019년 되면 이제 거의 코로나 전에 3년 전부터 이제 했었던 이제 행사였는데, 그 행사랑 이번의 행사랑 정말 큰 차이점은 이번 현재 블록체인 점차 산업화가 되었다는 게 전 느꼈어요. 산업화가 됐다. 네. 왜냐면 이제 기술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는 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업화 일종의 한 부분이었던 사라거든요. 네, 2019년 데브콘 5에서는 이제 디파이, NFT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이제 이 블록체인 위에서 좀 블록체인만의 어떻게 보면 화폐나 뭐 이런 좀 탈중앙 금융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데브콘 5는 큰 틀을 그렸었는데, 오히려 데브콘 6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점차 줄어지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산업화에서 되면 좀 더 기관화가 되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데브콘 5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주축을 이뤘었고 네. 굉장히 좀 젊은 느낌이었었던 그쵸. 반면에 데브콘 이번 6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더리움이 일단 뭐 어느 정도 충분히 헤게모니를 잡았고 이 크립토 시장에서 굉장히 주축적인 어떤 역할이 되었고 그 이제 위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네. 어떻게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산업으로서 좀 더 뭐 규제랄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규제 얘기가 나왔다는 게 조금 좀 이상한 신기하죠. 면도 있거든요. 네, 신기하죠. 근데 네.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에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그 미국이나 EU, 그러니까 네. 자본, 인프라, 규제 측면에서 전부 다 미국과 EU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됐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이제 중국은 사실 상대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더리움에서 배제된.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떤 코인 질서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우선은 이제 이더리움의 시장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현재 네. 지금 시가총액 2위인 그렇죠. 정말 막강한 이제 개발 인프라나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모든 생태계를 좀 담당을 하는 저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라고 보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이더리움 생태계부터 이제 검열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밑에 있는 이제 POS 관련된 네트워크들 있잖아요. 뭐 네. 폴리곤, 아발란체, 뭐 솔라나, 아니면 뭐 최근에 나온 뭐 에토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들도 점차 이제 검열이
더 쉽게 이더리움보다 더 쉽게 가능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검열이 가능해졌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말이 검열이라고 하면 한글로 검열하면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그 규제 합법화하고도 등을 맞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규제를 받게 되면 또 업계에서는 또 반기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 분들한테 검열 좀 그래서요, 문제여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검열이 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약간 그래서 이게 뭐 매스 어덥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없을까요? 일단 사실 검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을 수 있는데 어떻게 네. 좋은 방식은 결국에는 정부가 채택이 되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부 속에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 가능한 이제 부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면 이 규제가 되면 사실 많은 유저들은 규제를 받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규제를 받기를 원해야 이제 내가 자금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보호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자체로 봤을 때 매스 어덥션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은 약간 양분화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크립토 감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어떤 규제나 어떤 검열을 굉장히 싫어하는 예, 그런 감성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고 최근에도 뭐 USDC 같은 경우에 시총이 확 줄었던 것도 그런 규제 이슈들 때문에 사실 아직도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신호라고 저는 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체는 더 쉽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종욱 애니원 공동 창업자와 함께 이더리움 개발자 연례 컨퍼런스인 데브콘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